우선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를 연출한 이재한입니다. 아까 저기 뒤에 있을 때는 다들 안 내려오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한테 정말 큰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피의 세계에서 소피 역할 맡은 아나호제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주호를 연기한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 역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수영을 연기했던 김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뵀을 때 비하면 일단 새벽 배우님은 머리를 더 짧게 굉장히 산뜻한 단발머리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광민규 배우님은 이제 작품 때문에 염색을 하셨다가 꽤 머리가 길어서 지금 약간 90년대 한국 영화에 나오는 스타일 같지 않나요? 두 분 헤어스타일은 다 작품 때문에 바꾸신 거죠?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때문에 머리를 잘랐고요. 네. 저도 12월 초에 작업을 했던 영화 때문에 탈색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색을 해봐서 좀 더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길렀는데 이렇게 투톤 헤어가 돼서 90년대 한국 영화 스타일 헤어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 일단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처음 보면서 왠지 이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소피가 계속해서 주호란 인물을 찾고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런 쓸쓸함과 고독을 품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했는데 결국은 소피가 주호를 만나게 되고 또 너무나 용기 있게 주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영과 종구 부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들 부부가 집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집에서 계속해서 또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의 방향성, 전개를 보면서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쓰실 때 굉장히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을 갖고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셨구나. 쉽게 생활을 비관하지 않는구나. 이런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좀 개발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쓰실 때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물들의 앞날을 구상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계기가 제가 창밖으로 인왕산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슬픔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그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때는 뭔가 이게 그거를 딱 정하고 쓰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써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봐야겠다. 저 처음 쓰니까 그런 거를 따라가 봤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산이나 이런 거 돌이나 큰 돌멩이 같은 거 볼 때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마치 제가 산을 볼 때도 산이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 땐 불편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자연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그냥 산이고 대상이니까 내 마음을 좀 거기에 투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그 산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산이라는 게 되게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니까 되게 오랫동안
우리라는 사람이나 그 집을 바라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구성할 때 방향을 설정하거나 할 때 이제 그게 약간 그 지침 같은 게 되거든요. 방향성.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와 어떤 장면들을 구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살게 되면 그 풍경을 매일 바라보고 살면 저도 그런 좀 담담한 낙관이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그런 묘한 힘을 품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다 저 집은 어디지? 혹은 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잘 알려진 대로 감독님의 실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새벽 배우님, 민규 배우님 그리고 아나 배우님 이제 그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씬들을 소화하셨고 실제로 그 집과 어떤 친해지는 과정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원래 감독님이 살고 있던 집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혹은 아까 풍경이 주는 힘으로부터 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어떤 인상을 받으셨었는지 좀 궁금해요. 공간으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할까요? 새벽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영화를 찍기 전에 감독님이랑 뭐 얘기를 나누러 혹은 뭐 그 전에도 그냥 같이 이렇게 모이러 집에 갔었는데 영화 찍을 때도 뭔가 엄청나게 미술을 세팅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뭐 감독님 페인트 칠은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소품이나 뭐 화분, 꽃 그리고 뭐 테이블, 컵 이런 거 다 감독님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던 거기 때문에 그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 두 분이 사시는 어떤 그 무드라는 게 수영이랑 종구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두 사람의 무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감독님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저희와 그 집 안에서 집에서 모여서 많은 그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구가 수영을 캠코더로 찍어주는 것,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고 리딩도 해보고 밥도 먹고 그리고 그 공간이 원래는 그 사진들이 이제 원래 기존에는 저희 사진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소품을 하나하나씩 이제 사진도 찍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제가 종구로 그리고 새벽 배우님이 수영으로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약간 믿어지게 만드는 그 좀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정말 예쁘거든요. 전 처음 봤는데 집이 정말 예쁘고 여기에 살면은 그 무드가 자연스럽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주시는 그 분위기가 저희를 연기하기 더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나 배우님도 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게 있으세요? As for me, well, I'm a foreigner here, so and most of my friends are foreigners too. So I hadn't actually been to a lot of Korean households before. So when we got to go to his house in the pre-production process, when we had the first meeting to have the script reading, it for me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his house, and I definitely got a very calm feeling from it that was definitely expressed in the movie. So I could definitely see the link that he created the house to the script. 네, 저는 외국인이고 저희 뭐 외국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기회가 많지 않은데 프리프로덕션 과정부터 이제 그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았고 이러한 느낌은 영화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행사에서 배우분들이 앉아 계신 구도 자체가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종구와 주호가 나란히 앉아 있죠. 저는 영화 보면서 이 두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더 파고들 지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우선 이제 두 사람 다 그 기혼 남성으로서 굉장히 내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작품에 처음 등장할 때 초반에 영화가 많은 것을 설명적으로 전해주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금 굉장한 결혼 생활이든 혹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든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또 굳이 추출해내자면 종구의 대사에서도 드러나는 말인데 두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좀 미워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기 전에 감독님께 이 두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반복적으로 제시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영향으로 이 두 캐릭터를 좀 창조하게 되셨어요? 닮은 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종구하고 수영이 싸우는 장면은 사실은 뭔가 그때 그 장면, 그 시퀀스 전체가 싸우는 거잖아요. 수영의 기억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의 생각은 처음에 한 덩어리는 소피가 이 세계에 도착한 느낌이었고 제가 상상했을 때 두 번째 덩어리는 뭔가 이 집에 있는 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감정의 바닥에 있는 것들. 근데 그게 막 특별한 어떤 설정은 아니었으면 했어요. 일상적이지만 뭔가 궁지에 몰리고 부족한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게 깊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종구의 그 어떤 초반에 그 날이 서 있고 굉장히 나쁜 모습의 장면들을 필요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호는 사실은 저는 주호를 생각할 때 두 개의 얼굴이 있었으면 했어요. 이 사람이 소피한테는 굉장히 뭔가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고 과거에 어떤 선의를 베푼 적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인데,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에 소피가 이 세계에 왔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큰 문제를 겪고 있고 나쁜 얼굴을 가진 어떤 다른 얼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들 때 그런 게 조금 구심점이 됐고, 그리고 아마 생각하기에 제가 저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서 무의식 중에 투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믿고 싶진 않았어요. 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저는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우겸 씨도 그렇고 민규 씨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볼 때 그걸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두 사람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허물어진 모습을 우리가 엿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영화를 보는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좀 나쁘긴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주호에 대해서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앞서서 감독님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수영과 종부 부부의 갈등 씬처럼 이제 치킨집에서 주호와 아내의 갈등 장면도 길게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아내에게 결국 말해주지 않는데 어떤 일이나 심정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지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해석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영화를 찍었을 때 그보다 좀 시간이 꽤 돼서 그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제가 떠올랐던 모델이 있었어요. 그
제가 아는 분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산으로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으로 가셔서 행방이 진짜 불명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상황을 봤었어요. 그분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왜 도대체 주호가 그렇게 말없이 떠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지금 그때 주호의 상황에 있으면은 지금 너무 괴롭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타인한테 말하고, 특히 그 결혼 상대한테 그거를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주호 자신이 아마 그때 왜 자기가 미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고,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껴지는 어떤 직관적인 그런 상태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었고, 주호는. 그리고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타인한테까지 그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호를 향한 소피의 마음에 대해서도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들이, 이 소피가 주호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주호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소피가 자기 진심을 오롯이 전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수를 한 뒤에도 또 다시 손을 내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라고도 느꼈는데요. 그 태도가 남다르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나 배우는 이 소피의 이런 행동에 공감을 했는지, 스스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느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호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So first of all, yes, I agree that she's very courageous. I personally would feel a bit reluctant to constantly express my feelings like she does and not be scared of the reaction of the person, because he for sure blocked a lot of her initiatives. Because she called him, she sent emails, she tried to connect before, but she kept on trying until she actually found him. And even when she did, he wasn't very open to talk to her, right? I feel like if I were there, I probably would have stopped by the non-replied emails. But I also understand where she comes from, because they do have a past, and as I understand it, for her, whenever that happens, whenever that big event happened in her life, I think she was going through a very tough time, and him helping her was more than just whatever happened in that event. It gave her motivation with her life, and that's why she felt the need to express that gratitude. And she kept on trying until she finally did, because it was more about self-fulfillment at that point. 네. 이게 본인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우선 이메일을 답하지 않은 데서 저의 마음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상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과는, 소피의 태도와는 같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소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소피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호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일이 어떤 큰 일이었는지 작은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이야기에는 어쨌든 소피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을 것이고 소피는 또 그 당시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는 한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피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동기는 주호에게 계속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순간순간의 그 인물들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인물과 또 그 인물들의 감정이 새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서 세상 종구를 향한 수영의 마음이 참 단단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애물단지 같은 남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귀여워 죽으려고 하는 표정도 있더라고요. 그 많은 혼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절대 이 사람을 놓지 않는 그런 단단함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보면서도 뭔가 충만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종구를 향한 어떤 수영의 마음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배우가 해석한 그 팔레트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애물단지 보듯이. 그냥 이게 영화에서 종구랑 수영의 어떤 긴 과정, 관계의 과정 안에서 짧은 며칠이 담겨 있고,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종구와 수영의 뭐 연애부터 해서 이 직전까지 어떤 시간들을 놓고 보면은 사람이 저도 그런데 되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상대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되고 되게 운이 좋을 때는 서로의 컨디션과 상태가 비슷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화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둘이가 조금 평온하게 비슷한 상태 그리고 지금 과거의 어떤 장면들에서는 종구가 좋지 못한 상태 근데 또 그 전에는 수영이 좋지 못한 상태 그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아마 종구가 수영을 좀 견뎌주는 때가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거고 아닐 때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과정을 견디는 게 두 사람의 어떤 관계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수영도 종구의 어떤 다정함과 혹은 건강한 상태의 그때를 알고 그런 게 또 조금 드러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종구가 수영을 업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이전엔 되게 많은 거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구가 이 영화에서 제일 귀요미라는 반응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GV부로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구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영화 초반에는 종구가 일종의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에서 영화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약 2년 정도의 사이에 종구가 조금은 안정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영화를 또 다시 보면서 새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수영의 관점을 조금 더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게 되면 이 종구란 인물이 그 집을 떠나야 하는 위기 속에서 사실은 아픈 어머니의 문제라든가 또 이후에는 어머니의 죽음까지 경험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그 머리를 바짝 깎고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민규 배우님은 이 종구란 인물의 2년의 어떤 변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연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도 좀 특별하게 남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장면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장면은 또 재한 감독님이 현장에서 좀 이렇게 바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뭐 어떻게 표현할지, 영화로서 연출자로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바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영화로서 봤었을 때 종구를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셨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찍을 때 몰랐던 것들이 영화를 나중에 제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영과의 호흡에서도 나온 거고, 연출자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나온 거고, 너무 좋네요. 그 머리를 깎은 게 실은 그 의도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간에 촬영 기간이 좀 띄어져 있어서 중간에 제가 군대를 다녀서 DP를 갔다 와가지고 DP 갔다 와서 머리 자르는 거였는데,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관객으로서 봤었을 때 종구가 뭔가 좀 단단해진 것 같다. 뭔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집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집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준 아내에게도 엄청 고맙고, 나도 이제 지켜야겠다. 이 집이 어쨌든 종구한테 되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종구가 조금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절박한 시기를 거치고 나면 머리를 깎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DP에 다녀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하지만 저도 공감 가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적 재료이잖아요. 언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언어의 벽을 열어젖히는 장면들이 재밌게 느껴지셨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와 영어의 자막의 글씨체를 달리하신 부분에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 자막은 조금 더 소설 같고, 영어 자막은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에 어떤 이를테면 폰트 선택의 의도가 있으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사실 크게 의도는 없었어서. 근데 한글 자막은 전 명조체가 항상 제일 예쁘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진짜 소설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써지는 모양새 같은 거가. 그래서 이렇게 한글 자막 올렸을 때 그게 제일 예뻤어요. 영어 자막도 사실 이렇게 올렸을 때 그 글씨체가 제일 예뻐서 굳이 이렇게 통일하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구분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도 생각했고, 사실 그 말씀해주신 질문 중에 그 차이는 저도 염두를 했었는데, 소피를 외국인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이 종구와 수영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제스처가 중간에 종종 나와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 소피라는 사람이 조금 뭔가 특별하다? 저도 이렇게 그런 세계를 상상했거든요. 소피를 통해 열리는, 그리고 소피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어떤 세계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가 문을 열고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를 상상했기 때문에 그 길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외국어가 등장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정하긴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 제1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말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거나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하는 만큼의 맥락의 뉘앙스를 다 담아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제 소피와 주로 대화를 하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때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때와 소피와 대화할 때 저는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도 조금 달라진다라고 느꼈어요. 혹시 새벽 배우님은 연기를 하시면서 그런 좀 차이,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님께서 그 차이를 또 조금은 더 연기하고 계신다라고도 느꼈는데, 혹시 좀 어떤 식으로 영어와 한국어 연기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게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뭐 이게 뭐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얘기할 때 좀 더 친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표현도 조금 더 세지고,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뭐 자막 이렇게 소리 없이 봤을 때 저는 래퍼인 줄 알았어요. 손을 엄청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구도 손을 정말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뭔가 더 전달해야겠다. 말이 왜냐면 완벽하게 통하지 않으니까 더 눈을 보게 되고, 얼굴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입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못 알아듣니까 더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 뭐 당연히 또 손님이니까 좀 잘 지내다 갔으면 뭐 너무 안 좋은 꼴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종구한테 이렇게 정색하고 싸우다가도 이렇게 돌아서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관객분께서 이제 지난 GV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시나리오 단계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대어서 질문을 하자면 소피가 종고와 수영 부부의 사진을 찍어줄 때 두 사람의 포즈 같은 그런 디테일까지 시나리오에 적혀 있었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이 영화의 귀여운 디테일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서 일단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의 포즈 정해져 있었나요?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뭐 소피가 한번 사진을 찍는다, 그럼 좀 더 가까이 붙으라고 한다, 둘이 좀 붙는다, 소피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보고 웃는다, 건네준다,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한 디테일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거를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상상한 걸 이렇게 적어서 상세하게 드리면, 그럼 배우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취하고 싶은 건 취하시고 버릴 거는 좀 버리고 하셨던 거죠. 네.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상태? 종구의 상태? 저는 그런 거라도 수영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숨을 쉬니까 그런 포즈가 나왔던 거예요. 약간은 굉장히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종구가. 네. 그런 점이 저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디테일이 또 네, 괜찮으시죠? 민규 배우님? 굉장히 귀여운 디테일 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종구 수영 부부가 소피와 카페 이드라에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 다 너무 가지런히 담벼락에 이렇게 손을 살포시 얹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왠지 그냥 두 배우분이 좀 아기자기하게 더 해낸 게 아닐까 싶었는데 어떠세요? 이건 좀 약간 제가 고해성사 같은 말인데요. 워낙 영화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너무 와 엄청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는 그래도 감독님 몰래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우리 이 부부가 좀 귀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약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승낙하신 거죠.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느꼈어요. 제가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또 따라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이 커플이 그래도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끝나고 나서 조금 자책하셨어요. 내가 좀 과했던 것 같다 라고 그날 거기서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래도 감독님이 뭐 디렉션으로 제지하지 않으셨으니까 감독님도 마음에 드셨던 걸로. 할 때 보면 두 분이서 이렇게 촬영하기 직전에 뭐 이렇게 막 속닥속닥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뭐 하고 계시나 저는 이렇게 잠깐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민규 씨를 캐스팅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모습은 저는 다른 배우한테는 찾기 어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싸우는 장면에서도 민규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민규 씨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부분이 있어야 이 장면도 나중에 이해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엄청 귀엽잖아요. 저도 촬영하면서도 그랬고 편집할 때 많이 진짜 이분 귀여운 분이구나 했습니다. 시나리오와 현장의 디테일 차이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점 중 하나가 이제 김우겸 배우님이 선술집에서 소피와 앉아 있을 때 이미 장면이 시작되면 얼굴이 좀 붉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좀 연약한 상태,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얼굴 하나로 또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장인지 혹은 이렇게 가볍게 한 잔씩 하고 시작을 하신 건지 그 선술집의 디테일도 좀 궁금하겠습니다. 그때 술 한 잔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술 한 잔 했었고 아예 테이크가 좀 가면서 좀 더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이거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리고 그만 먹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때 그 좀 먹게 되면서 그렇지 않았나요? 그냥 이렇게 우겸 씨가 술을 사실 거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치킨집에서 있는 소주는 뭐 입에도 안 대셨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맥주집에서는 그냥 괜찮으시면 좀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술을 못 드시니까, 그러면 술을 못 드시는데 계속 드시면 대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만약에 좀 불편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먹다가 제가 이제 그 연기를 하니까 제가 연기하느라 정신도 없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뭔가 그냥 먹은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를 했었을 때. 근데 그 얼굴이 좀 붉어져가지고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맥주를 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피와의 그 선술집 장면은 테이크를 꽤 여러 번 갔던 편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은 뭐 롱테이크 장면이지만 한 번에 해결하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선술집 씬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 주호하고 소피가 등장하는 장면에 테이크를 좀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려웠던 거는 외국어다 보니까 디렉팅의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한국어면 제가 중간에 대사를 좀 바꾸거나 정확한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영어는 그게 모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결국은 정확하게 쓴 테이크는 다 마지막 테이크였는데 제가 그냥 하다가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배우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본인이 편하신 대로 연기해달라고. 제가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자기 해석대로 해달라고 했던 테이크를 결국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소피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수영과 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라는 점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예외로 길에서 만난 안내원 민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피를 기억하고 친해지지만 오히려 소피는 그녀에게는 별 관심이 없죠. 전부 과거의 사람들에게 소피는 관심이가 있다는 점. 오늘 이제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문혜인 배우가 연기한 조 같은 인물도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마음 한켠으로. 그래서 이런 소피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애착, 어떻게 보면 과거를 좀 살고 있는 인물 같다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아나 배우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통역을 잠깐 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
네,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이제 관객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좀 테이크가 긴 점을 많이 짚어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그럼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간 씬이 뭔지도 또 물어봐 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좀 특징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찍은 장면이 있거나 한가요? 이 기억하시기에? 사실 저희가 회차가 생각보다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11회차인데 그 중에 한 회차는 강릉 갔던 거여서 사실 10회차를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크를 많이 가고 싶어도 대부분 비슷하게 한 10번 이전 5번, 많이 가도 5번에서 10번 사이에 다 끝냈던 것 같고, 근데 어려웠던 장면은 그 소피 꿈에서 보면 소피가 혼자 이렇게 서 있다가 노을이 지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원래는 배우분들 다 불렀어요. 다 그 인왕산에 있는 장면 찍으려.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고.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은 쟤 왜 저래 아마 그랬을 텐데 저 혼자 막 한 30분 넘게 끙끙거렸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 모이고 뭐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소피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이 밖을 보면 밖에 누군가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찍었던 게, 네, 제가 사실은 제일 기억고, 우겸 씨도 산에 오셨는데 화면에 안 나오셨었던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그날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군요. 30분 고민하셨군요, 감독님. 됐습니다. 네, 아나 배우님 말씀해 주실까요? I wouldn't say that Sophie's attached to the past. Well, we all are in some sort of way. I would say that she's in a part of a transitioning in her life. So she's kind of like finalizing some chapters of her life and moving on, and that's why she's starting to meet new people, but she's still a bit reluctant. But she also has that need to, for example, say thank you to Juho, or just meet Joe one last time, at least one more time, to see how she's doing. But she's at that transitioning point in life. 저는 소피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연연하고 있는 인물로만 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어떤 인생의 변곡점에 있는 인물로 봤고요. 이제 한 과거의 챕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어하는 인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만나는 주호에게도 계속 손을 내미는 모습도 그렇고, 조를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모습도 그렇고, 과거의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해석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감독님이 정확히 본인의 의도를 지금 아나 배우가 알아주셨다고 옆에서 칭찬을 또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소피의 세계 포스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소피가 떠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내내 이제 수영과 종구의 집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그 집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소피가 떠날 때의 그 구도는 마지막쯤을 위해서 되게 아껴두셨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은 앞에서 쉽게 이제 할애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식의 구도는 이제 소피가 떠나는 순간에 우연찮게 만들어진 카메라 구도일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진짜 좀 아껴두셨던 이미지일지 궁금해요, 감독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했던 건 아닌데, 거기 카메라가 있던 장소가 사실은 이제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담배 피러 나오는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밖을 바라보면 제가 마치 어떤 사람들을 좀 훔쳐보는 듯한, 그리고 이제 약간 위쪽에서 이 사람들이 지내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산 쪽하고 이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같이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시선, 그러니까 마치 사실은 제가 카메라를 위치시키면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존재가 바라보는 듯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이 공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거가 보였으면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새벽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화 보고 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과거를 나의 주관 안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기록한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도 좀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극 중에서 이제 수영이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소피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났을 때 얻는 이를테면 그때는 몰랐던 종부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도 같다라는 대사도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을 새벽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혹은 그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그 체험에 공감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시기에 나의 힘듦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럴 때 되게 답답했을 때 한번 그냥 진짜 지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버스 타고 가서 춘천에 있는 폭포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폭포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저기에 빠져 있었고 내가 지금 겪는 게 너무 작은 일인데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내가 너무 저 안에 있어서 몰랐던 거지. 그래서 되게 후련하게 그 산을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나중에 지나서 그 시기가 지나서 봤을 때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말아야지. 너무 그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감독님이 평소에 인왕산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기자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의도 같은 거 물어보셔서 제 나름대로 말을 꾸며서 했는데 저 말 딱 들으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았는데 하고 저는 조금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새벽 배우님의 폭포 비하인드 활용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이제 데뷔작 잘 마무리하시고 개봉까지 이렇게 무사히 이끌고 오신 소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님들 차례대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됐어요. 그 저희가 영화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고맙고 어쨌든 개봉이라는 곳까지 도착한 거가 너무 많은 응원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감사함 많이 크고 또 영화 공개되고 나서 보러 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저희한테 진짜 큰 또 매번 이러는데 오늘 올라오시기 전에 절대 울지 않겠다고 좀 다짐을 하셨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큰 응원이 되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뭐 정말 운이 또 좋아서 다음 영화 찍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제 능력이 된다면 다음 영화 또 찍어서 다시 또 관객분들한테 얼굴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So Sophie's World is something that's always going to be part of my world as well. I would say it was a very special moment in my life. I felt very lucky to be able to work with all the people that I worked with. That they made it this special to me. And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 and I hope you enjoyed it just as much as I enjoyed being part of it. Thank you.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정말 그 따뜻한 정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애정을 보고 바라봐 주신 어떤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감독님 너무 지금 아까 방금 또 그 감정도 이렇게 말랑말랑하시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이런 영화를 찍어도 좀 귀엽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 날씨 좋은데 이렇게 또 좋은 날씨에 잘 많이 걷고 그리고 따뜻한 하루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무시네마 굉장히 좋아하는 극장인데 지하에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오늘 주비가 정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눈뽕을 맞으셔가지고 땀이 엄청 많이 나셨었고, 태욱 배우님도 가끔씩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으셨잖아요. 괜히 이런 얘기. 아무튼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서 이거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극장에 찾아와서 GV를까지 관람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 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전 GV 잘 안 보고 나가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하고 소피의 세계 화이팅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가려서 너무 기억이 나죠. 근데 진짜 영화도 사실은 짧지 않고 GV도 오는 길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혹시 저만 화장실 가고 싶나요? 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얘기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로 저도 에무시네마에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은 거를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반갑고 사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좀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뭐 다들 느끼는 감정은 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하나 바라는 거는 그냥 작은 되게 사소한 것들이 그냥 오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순간이 되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냥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집이 살짝 길어진 이유가 관객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저도 최근에 이렇게 질문이 열렬하게 나온 오픈 채팅방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반의 반도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우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빨리 보내드릴까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